우리 가문의 죄인의 이름은 없느니라. 권력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혀 친아들의 밥상에 직접 독을 탄 비정한 아비 임사영. 아들의 시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섯을 퍼런 도끼가 이제는 도월대군 이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비의 명에 따라 길동에 용모파기를 내걸었으나 정작 그 덫에 걸려든 연모하는 여인을 마주한 서자 제2의 처참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말입니다. 스스로 내던진 칼날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심장을 꿰뚫게 된 이 잔인한 역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역적의 탈을 쓰고 사지로 걸어 들어간 은조. 그리고 광기에 미쳐 날뛰는 왕이규가 도성을 피로 물들이는 일촉즉발의 밤. 과연 이 비극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드신 에서는 14화 예고편이 교묘하게 감추려 했던, 하지만 제작진이 기사로 몰래 흘린 약속의 포목점 키스 그 너머의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이는 차라리 자신의 손을 자르고 싶었을 겁니다. 아비의 명에 따라 도월대군을 베기 위해 내던진 길동 용모파기. 활에 능하고 키가 구척인 사내. 누가 봐도 대군 이열을 겨냥한 그 덫을 놓으며 제이는 술기운의 은조를 찾아가 고백했었죠. 내가 칼이 되어 대군을 찌르면 너도 아프겠지. 그래도 너무 아프진 말고. 하지만 제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조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연모하는 이가 다치는 것을 더 참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요. 제이의 멱살을 잡고 분노를 터뜨리던 이열 앞에 은조가 길동의 탈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선언합니다. 추포해요. 내가 길동이에요. 14화에서 제이는 스스로 내뱉었던 이 독백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이의 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대군을 잡으려던 덫에 자신이 가장 연모하는 여인이 스스로 발을 들인 셈이니까요. 아버지가 준 임이라는 성씨를 지키려 했던 건 권력욕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외로움이었는데, 이제 제이는 그 성씨 때문에 연모하는 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제이는 미친 듯이 아비 임사영을 찾아갑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수사를 멈추시라며 아비를 가로막는 제이. 하지만 임사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절망을 즐기듯 차갑게 대꾸하죠. 물증은 이미 내가 찾지 않았느냐. 제이는 빌고 싶었을 겁니다. 제발 은조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이건 내 실수였다고. 하지만 임사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독살했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은조가 내민 길동의 탈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옳거니 내 놈이 진짜 길동이로다. 탈을 쥔 그의 손끝에서 은조와 열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잔인한 음모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14화에서 제이가 보여줄 그 처절한 눈빛은 훗날 그가 은조를 위해 스스로 길동의 죄를 뒤집었을 서브남의 숙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칼이 되기를 거부하고 은조의 방패가 되기로 결심하는 제이의 슬픈 반격. 우리는 그 시작을 이번 14화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수기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전언은 극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꿉니다. 사실 수기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력했죠. 그녀의 수하들은 비밀리에 걸레 곳곳, 심지어 성균관 유생들의 토론장과 저작거리의 은밀한 주막, 향교의 깊은 방까지 뻗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망의 끝은 마침내 금기 중의 금기인 왕이규의 침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수기는 이열과 은조를 불러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침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명나라 독초였습니다. 주상께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도끼에 중독된 것이지요. 수기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반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서슬퍼런 선언이었습니다. 임사영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독을 쓰고 그 광기를 이용해 백성을 사냥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모든 비극의 뿌리가 임사영임을 확인한 이열은 이제 망설임을 버리고 결단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관 시절 임사영이 독초를 밀거래했던 명나라 상인의 흔적을 쫓아 반정의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의주로 떠나기로 말이죠. 출발 전 이열은 은조의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생겨도 먼저 나서지 마. 이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군으로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던 그였지만 홀로 남겨질 은조를 생각하니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혹여나 자신이 없는 사이 그 날카로운 임사영의 칼날이 은조를 향하진 않을지, 그 걱정에 열은 몇 번이고 은조의 얼굴을 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은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출발하려는 거예요?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열은 알고 있었을까요? 해민서에 급한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은조의 온 신경은 나루터로 향해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은조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죠. 결국 일이 끝나자마자 은조는 치맛자락에 엉키는 것도 모른 채 미친 듯이 강변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얼굴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도성거리에 흩뿌려졌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강가에 선 은조와 배 끝에서 그녀를 찾고 있던 열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멀어지는 배 위에서 이열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다녀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이열이 증거를 찾아 의주로 떠나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성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명나라 독초에 중독되어 이성을 상실한 왕이규는 길동이라는 이름만 입에 올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들이라는 피해 명을 내리죠. 추국장엔 동주댁을 비롯한 무고한 백성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고 왕은 직접 칼을 휘둘러 신하와 백성의 피를 제 얼굴에 묻힌 채 짐승 같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울음조차 내질 않는구나. 전 군영을 도성 안으로 불러라. 길동 사냥을 할 것이다. 횃불을 든 군사들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며 사냥하겠다는 왕의 광기. 이를 지켜보던 영의정 승록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갑니다. 그는 은밀히 수기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금의 참상을 전합니다. 주상의 광기가 경호년 사화보다 더합니다. 이제는 궐안의 신료들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의 어린아이들까지 칼날 아래 놓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승록의 결연한 눈빛에 수계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로 세워진 왕좌는 결국 피로 씻기는 법이지요. 대군이 돌아오기 전 우리가 먼저 길을 터야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정 앞에 두 사람은 결단합니다. 이 광기를 멈출 방법은 오직 하나, 목숨을 건 반정뿐임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건 은조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추국장에서 고초를 겪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은조가 서슬퍼런 왕의 사냥 행렬 앞에 온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핍박받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든 군사들 앞에 가로막고 나섭니다. 이규의 눈에 비친 것은 겁에 질린 백성이 아닌 굳건한 눈빛으로 내가 길동이요라고 외치는 수많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구는 농기구를, 누구는 맨주먹을 쥔 채 도성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내가 길동이다라는 외침. 그것은 왕의 귀에는 파멸을 알리는 공포스러운 아우성이자 은조에게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은조의 희생이 개인의 죽음이 아닌 민중 길동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은조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찰나, 의주에서 돌아온 이열과 은조는 다시 마주합니다. 예고편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제작진이 스포일러로 던진 약속의 포목점 장면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15화부터 시작될 대규모 반정이라는 거대한 죽음의 문턱 앞. 은조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가득한 깊은 밤의 포목점, 수척해진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손길엔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는 눈물 섞인 안도가 서려 있습니다. 첫 번째 키스가 상황에 떠밀린 운명적인 시작이었다면 이번 키스는 은조가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온전히 실어보내는 진짜 키스입니다.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는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다가올 반정의 피바람을 예감한 듯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대신하겠다는 처절한 맹세와 함께 맞닿은 두 사람의 입술. 14화, 우리는 가장 잔인한 계절에 피어난 가장 뜨거운 연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대군을 택한 은조, 그리고 그런 은조를 위해 아비를 배신할 준비를 하는 제이. 과연 14화 엔딩에서 은조를 구해내는 것은 의주에서 돌아온 이열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무너진 제이의 반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읽어주는 드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